같이 풀어봅시다. 예. 자, 세 가지 색을 중복 사용 가능하고 인접한 부분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합니다. 자, 색칠하기 문제는 항상 다른 곳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녀석부터 칠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 영향 제일 많이 주는 애를 보니까 세 개의 면에 영향을 주는 C하고 세 개의 면에 영향을 주는 E하고 얘네 둘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니까 C 칠하고 나서 E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두 군데 영향을 주는 B나 F죠. 그래서 B, F 이렇게 갈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일 영향을 주지 못하는 A와 D를 칠할 거예요. 자, 이제 C부터 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개? 3개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개? 3개 되겠지요. 인접한 거 아직 하나도 안 칠했으니까. 자, 이제 B 자리에 색을 칠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지? 예. 만약에 E하고 C하고요. 색깔이 같아. E하고 C하고 색깔이 같으면 B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개입니까? 2개예요. 만약에 E에 칠한 색과 C에 칠한 색이 같지 않아. 다른 색이면 B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하나예요. 와우. 이정, 고정 다음 일정이 실패했구나.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분류의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 E하고 C하고 같은 경우. 두 번째, E하고 C하고 같지 않은 경우에 색칠 공부 해보도록 하자. C, E, B, F, A, D. 자, C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 3가지. E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 C하고 E는 같은 색이어야 되니까 몇 가지? 한 가지. 예, 한 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하고 E하고 같은 색이 됐어. 그러면 B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 몇 가지? 2가지. F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 몇 가지? 2가지. 자, A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C에 칠한 색만 피하면 되니까 2가지. D에 칠할 수 있는 색도 2가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 모두 다 곱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48.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제 E하고 C에 칠하는 색 다른 경우 보자. C 자리에 우선 칠할 수 있는 색 3가지. 자, E하고 C하고 색이 다르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예요? 2가지 되겠죠. 자, 이제 B에 색을 칠하려고 봤는데 C가 서로 다른 색이야.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은 1가지. F에 칠할 수 있는 색도 1가지. A에 칠할 수 있는 색은 C만 제외하면 되니까 2가지. D에 칠할 수 있는 색도 2가지. 그래서 24. 그래서 얘는 분류를 했으니까 더해야겠죠? 7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문제지? 이제 좀 감이 잡히죠?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잘 배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4페이지로 다시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양의 약수의 개수와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는 개념 알아보도록 하자. 사실 얘는요, 중학교 때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네. 하나 볼까? 중학교 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10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108이 양의 약수의 개수. 너희 약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은 중학교 때 안 배웠지.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배웠지. 얘 어떻게 풀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 소인수분해. 그래요. 소인수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 4로 해야지. 4, 2, 8. 4, 7에 28. 9, 3. 이렇게 해놓고. 자, 2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4, 9, 3에는 2가 2개. 3이 3개.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 12개. 아, 저 약수에다가, 아니, 지수에다가. 예, 지수에다가 1 더해줘야 되지. 3 곱하기
4 해서 12개 나온다. 뭐 이런 거 배웠니? 안 배웠니? 배운 것 같아? 자, 그래.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뭔 짓을 한다? 소인수 분해를 하셔야 돼요. 자, 소인수 분해 후에 방금 선생님이 적어놓았던 그런 공식으로 풀거나 표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자. 자연수 n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수 n이요.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b의 베타 제곱과 같이 뭐가 될 때? 소인수 분해가 됐을 때 이 n이라는 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무엇이다?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다 라고 우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공식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건지 선생님이 표를 이용해 가지고 이 공식의 출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12를 우선 뭐 해야 됩니까? 소인수 분해하셔야 돼요. 자, 얘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봐.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약수는요, 이 수를 만들기 위해서 모 곱하기 모를 했을 때 이 자리에 오는 것들이 약수야. 맞니?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수 중에서 2의 거듭제곱과 관련이 된 수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까지는 올 수 있어. 하지만 요 숫자들 중에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얘보다 큰 애는 올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리고 또 어떤 녀석이 있으니까 여기 3의 1제곱이 있으니까 3의 0제곱과 3의 1제곱은 요런 약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얘보다 큰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이런 애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양의 약수는 어떤 식으로 구하는 거냐면요. 선생님이 여기에 적어놓은 요 녀석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얘보다 작거나 같은 약수 3의 0제곱, 3의 1제곱 요 녀석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몇 개의 숫자가 만들어져? 2개씩 곱하면 총 6개의 숫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표로 풀면 6개야. 그런데 공식으로 풀면 바로 여기에서 보이는 요 2에다가 1 더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수 1에다가 1 더하죠. 즉 얘는요 3 곱하기 2야. 이 3 곱하기 2의 의미가 뭐냐면요 개수예요. 와우. 요 줄에는 3개, 세로 줄에는 숫자 2개가 와 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3의 1제곱이라고 했으면 내가 구하는 약수는요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0, 1, 2까지 들어갈 수 있고 내가 구하는 약수는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0과 1, 2개다야. 즉 1을 붙여주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0도 들어가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식 기억할 수 있겠나 없겠나? 있겠죠? 지수의 일씩 더해서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양의 약수의 총합 공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약수의 총합이에요. 자, 양의 약수의 총합 문제는 어떻게 푸냐? 똑같아요. 얘도 소인수 분해한 후에요. 공식으로 풀면 좋고 혹은 표로 푸시면 돼요. 근데 뭐 기본은 공식 되겠죠. 자, 자연수는요 다음과 같이 뭐 될 때? 소인수 분해가 될 때 n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a의 0제곱 더하기 a의 1제곱 더하기 a의 2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의 알파 제곱까지 곱하기
베타의 0, b구나. b의 0제곱 더하기 b의 1제곱 더하기 b의 2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b의 베타 제곱까지. 이것이 바로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 되겠습니다. 어때요? 공식 외우기 별로 어렵지? 않지. 구조가. 자, 그러면 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지 솔루션 1, 솔루션 2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의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12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이 나왔네요. 자, 이 2의 제곱 곱하기 3을 가지고 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만들었어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이라고 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라는 6개의 양의 약수가 만들어졌지. 자, 약수의 총합은 이 6개의 숫자를 모두 어떻게 하는 거다? 더하는 거다예요. 자, 얘를 더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요. 가로 라인을 전부 더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모두 다 세로로 더해버리면 전부 더한 게 되겠지? 근데 가로 라인을 더하려고 봤더니 모든 항에 공통적으로 3의 0제곱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3의 0제곱 바깥으로 빼고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자, 3의 1제곱이 모두 들어있네요. 3의 1제곱 바깥으로 빼고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리고 요 두 개를 더할 거야, 세로로. 자, 더하면 이 두 개 더하는 거에 공통인수 들어있지? 누가 공통인수로 들어있어요?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리고 찌끄레기씩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공식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논리를 알았으면 솔루션 2에서 우리는 이 소인수 분해된 결과만 보고 막바로 풀 수 있지. 시작!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얘를 풀면 양의 약수의 총합 나와요. 1, 2, 4. 요거 더하면 7 곱하기 1, 3, 4, 7, 4, 28 이렇게 나오겠죠. 요것이 양의 약수의 개수와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는 개념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네. 지우셨나요? 네. 조심하세요. 지우셨어요. 지우세요.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이라는 수의 양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요,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180을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소인수 분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10 빼놓을 거고요. 9, 2, 18 정도 되겠네요. 자, 19, 2 속에는 2라는 수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개. 3이라는 수 2개. 5라는 수 1개.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됐어. 자, 그럼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전체 양의 약수의 개수 중에서요. 3의 배수의 개수가 아닌 것만 빼버리면 되겠지. 맞니? 전체 빼기 부정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 거라는 얘기야.
전체 빼기 부정. 그럼 전체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 써보자. 시작. 3 곱하기 2 됐나? 이게 전체 양의 약수의 개수예요. 그런데 3의 배수의 개수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것만 이 중에서 빼버리면 되지? 3의 배수가 아닌 건 뭐냐면요. 얘가 없이 2의 제곱과 5만으로 이루어진 약수들이에요. 그러면 이 약수는 몇 곱하기 몇인데?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2 맞나요? 그래서 빼기 3 곱하기 2 이렇게 푸시면 돼요. 쉽지?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가 아닌 녀석만 빼버리면 되니까 이 녀석 싹 날려버리고 2의 제곱과 5만으로 이루어진 약수의 개수만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2야. 그럼 밑에 있는 두 문제 너희들이 풀 수 있겠네? 풀어보세요. 식만 세우는 거야. 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식의 구조를 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 이해가 안 가는 사람 혹시 다시 설명해 줄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경우에서 어렵습니다. 이해 안 가죠? 네. 다시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자, 뭐냐면은 전체 그냥 양의 자 뺄게. 전체 약수 개수에서요. 빼기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닌 약수의 개수를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만 남겠어? 3의 배수인 약수의 개수만 남겠지요. 맞아요? 그럼 전체 약수의 개수는 바로 요 지수를 가지고 구하는 거죠. 예, 지수의 1씩 더해서 곱하면 되니까 3 곱하기 2가 됐어. 자, 난 3의 배수의 약수의 개수 구할 거야. 그럼 이제 3의 배수가 아닌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지? 예, 3의 배수가 아닌 약수의 개수는 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직 2의 제곱과 5만으로 이루어진 약수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야. 몇 곱하기 몇인데? 3 곱하기 2.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3 곱하기 2를 빼주면 이것이 내가 원하는 3의 배수인 약수의 개수가 되더라요. 예.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푼 사람은 답을 맞춰보세요. 예. 이 밑에 풀어야지. 아, 밑에 풀라는 게 그 밑에 푸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 2개 풀란 거였어. 아, 그래서 헤매고 있었구나. 네. 밑에 있는 문제는 핵심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 핵심 개념을 이해 못하면 밑에 있는 문제 못 풉니다. 10과 서로소인 수라는 것이 어떤 수인가 이 개념을 알아야 돼. 10과 서로소인 수? 이게 우선 이거 2문제 풀어놔야 돼? 네. 네. 이해 안 가면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이 답은 안 내도 돼. 이거 산수잖아. 여기까지만. 자, 되셨습니까? 선생님 전화 왔습니다. 자, 됐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개의 공에서 한 개의 공을 뽑을 때 10과 서로 소인수가 적힌 공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 나왔어요. 자, 너희들 서로수라는 개념 배운 적 있지? 옛날에 그 서로소를 구하기 위해서 막 지우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중학교 과정에서? 예, 개념입니다. 식과 서로소인 수라는 건 뭐냐면 우선 서로소부터 정리하자. 서로소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선생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서로라는 말은요, 항상 대상이 2개 이상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항상 하는 게 이거지. 우리 서로 너무 사랑해. 우리 서로 너무 사랑해. 이런 미친 걸 했어. 맞아? 서로라는 말은 혼자 있을 때 절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소한 대상 2개 이상. 우리 서로 사랑해. 이게 된다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서로소라는 말부터 좀 정의를 하고 가자면요.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보통 서로소의 정의가 혹은 3개일 수도 있어. 예, 어쨌든 두 자연수. 보통 이런 식으로 중학교 책에 나옵니다. 자, 이 정의는 좋은 정의다, 나쁜 정의다? 열나 나쁜 정의예요. 왜 나쁜 정의다? 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공약수가 있나 봐. 공약수가 없대. 뭔 소리인지? 요렇게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녀석과 똑같은 표현을 부정이 없는 상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이 없는 상태로 바꾸면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 요렇게 바뀌어요. 어때? 위에 있는 문장보다는 아래에 있는 문장이 훨씬 이해하기 쉽지? 맞아요? 그리고 이 녀석은 우리 수빈 양이 방금 얘기한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서로소의 정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과 서로소인 수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이 10과 서로소인 수를 찾아내려면 10을 먼저 소인수 분해해봐야 돼요. 자, 10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5지? 맞아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10과 서로소인 수라는 것은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예요. 우리는 이런 수를 10과 서로소인 수라고 부릅니다. 자, 혹시 이해가 잘 안 가고 혼돈할까봐 예 하나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180과 서로소인 수를 찾아내고 싶어. 그럼 180을 소인수 분해해야겠죠? 예, 놀라운 암산 능력으로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소인수 분해돼요. 그럼 이때 180과 서로 소인수는 어떤 수냐?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예요. 어떤 게 서로 손치와 닿으십니까? 예, 적어 놓으세요. 여기까지. 이거 상급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 서로소와 관련된 개념 나오면 못 푸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나와요. 왜? 서로소라는 말 자체에 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여기에 보면 전부 뭐야?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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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부정은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상급 문제에 서로소 개념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180을 써준 이유는 뭔지 알지? 예. 기준이 지수가 아니라 밑에 있는 소인수라는 거, 요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합 다 배웠죠? 맞아요? 자, 요 문제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드릴 거고요. 집합을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솔루션 1 상식적으로 풀면요. 이런 개념으로 풀 수 있어요. 전체 수에서요. 뭘 뺍니까? 2의 배수의 개수 뺍니다. 또 뭘 뺍니까? 3의 배수의 개수, 아이고, 5다. 미안하다. 5의 배수의 개수를 뺍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더해줘야 돼요? 11. 예. 2와 5의 공약수. 공약수? 아, 배수. 배수. 잘못 말했다. 예. 공배수, 개수를 더해 줍니다. 자, 그래서 전체 수는 1부터 100까지니까 100이에요. 2의 배수의 개수 50개예요. 5의 배수의 개수는 20개입니다. 2와 5의 공배수는 몇이에요? 최소 공배수 몇이에요? 10이지. 그래서 10의 배수의 개수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몇 개 나옵니까? 40 나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이 녀석을요, 집합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도 가끔 보일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을요, X는 2의 배수라고 정의합니다. 자, B라는 집합은요, X는 5의 배수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의 개수지. 얘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2의 배수도 아니고 부정은 여집합. 아니고 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니고 교집합. 그리고 5의 배수도 아닌 예, 원소의 개수를 구하겠다. 그치?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원소의 개수를 구하겠다요. 자, 그럼 우리가 집합 배웠던 개념 떠올려보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 개수에서 A만큼을 빼버리면 됐었지? 맞아요? 그래서 나는 우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요. 네. 빼버릴 겁니다. 빼기 n. 자,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으로 바뀌어버리지. 맞습니까? 그래서 A 합집합 B를 이렇게 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다시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 A 합집합 B 구하는 공식 불러볼까? 시작!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라는 공식이죠. 그래서 우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0개지요. 자, 빼기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0 마이너스 2의 배수의 개수는 50, 5의 배수의 개수는 20, A 교집합 B 2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 10의 배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붙이고 10. 그래서 답이 40이 나와 라고 이렇게 예, 집합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 선생님. 네. 밑에서 네.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네. 경로가. 얘요? 네. 아.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공식이에요. A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자 볼게요. A를 더한다. B를 더한다. 와, 두 번 들어가 있으니까 겹친 부분을 한 번 제외한다.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가 같다. 이렇게 배웠었죠? 공식이야, 공식. 집합에서 배우고. 되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